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연애 가능성,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마지막으로 조언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선택지가 5월에 연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오면 상대방의 성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궁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연애를 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연애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하는 쪽으로 리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5월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서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고 해요. 물론 당연하게 억지로 혹은 어거지로 연애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서 연애를 하는 걸 보통은 더 추구를 하시겠지만 단순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로도가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기에는 조금 피로도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분들은 앞서서 연애에서 어떤 피로도가 쌓였거나 혹은 누군가를 소개받고 또 만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로도가 이미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간다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나갈 그런 마음은 현재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나서서 노력해서 인연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게 조금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만남을 원하지만 그만큼 행동력은 지금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1번 분들의 전반적인 5월의 연애운을 살펴보면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1번 분의 눈에 굉장히 멋져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1번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1번 분들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빨리 끌리게 되고 이 사람이 내 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빨리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5월 내에 상당히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게 1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번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1번 분에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관계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썸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5월 중에는 뭔가 결실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단순하게 결실이 나지 않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만 유지가 된다라고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두 분은 빠르게 감정을 느끼고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그런 흐름이 5월에 있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빠르게 매력을 느끼고 빠르게 감정 교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지만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잘 알고 감정이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내에 썸 자체가 완전하게 끊어진다, 이 관계는 흐지부지 되고 없어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5월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두 사람이 알게 되고 감정이 커지고 관계가 썸까지 발전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서로 좋은 순간만 있지만
그 이후로 5월의 흐름은 계속 서로가 조금 뭔가 다투기도 하고 안 맞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는, 그러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기진 않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론적으로 5월 중에는 연애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분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연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떤 연애를 해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잘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번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감정에 동요를 할 줄 알고 해결도 해줄 줄 아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1번 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성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감정이 앞서고 감정적으로 1번 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1번 분께서 연애를 하시더라도 오래 연애를 하실 수 있고 더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본인의 열정이나 애정, 사랑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두 카드 모두가 감정에 관련된 1번 분의 감정에 공유하고 또 동요하고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 본인의 감정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번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감정의 교환이라고 해요. 연애라는 게 당연히 두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감정이 원활하게 교류가 되고 그 감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운한 일이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이 교류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거나 내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상대방이 최대한 그런 1번 분들의 성향적인 부분을 맞춰줄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두 분의 연애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정말 연애 같은 연애,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을 추구하시고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연애라는 건 하나죠.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서로가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연애인데, 연애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한 가지이지만 그 연애의 내용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A라는 형식으로 연애를 해나가는 커플도 있고 B라는 형식으로 해나가는 커플도 있고, 이렇게 각 커플마다 다른 모습으로 연애를 하게 될 텐데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다운 연애,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친구 같고 너무 편한 관계보다는 정말 연인 같은 사이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연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1번 분들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상대방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연애의 방향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감정이나 애정이 중시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1번 분께서 연애의 운을 조금 더 높이고 싶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연애를 잘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대방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내 감정에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눈여겨서 보시는 게 5월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분에게 연애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5월은 조금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안정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스스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피로도가 쌓여서 누구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소개팅을 나가거나 하는 등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이미 좀 피로도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마음으로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뿅 하고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게 있으면 그것의 균형이 어느 순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스스로의 행동 또한 그 깨어진 방향 쪽으로만 치우치게 돼요. 그게 결코 연애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관계가 발전되지만 그게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어서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달인 만큼 5번 분들도 평정심을 최대한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게 좋겠죠. 이 상황을 막으면 앞에 두 카드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애정에 있어서 좋은 카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는지가 5월에는 가장 키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의지, 열망 이런 게 보여져요. 여기 두 카드에 보이는 이 나무 막대기를 완즈라고 해요. 이 완즈는 타로 카드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카드입니다. 즉 새로운 연애를 할 마음, 의지 이런 게 2번 분들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열려 있고 이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게 이 카드 때문이에요.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애를 새롭게 한다, 새로운 연애를 한다라는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고 관계를 시작하고 서로 알아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 혹은 복잡한 마음이 내면 깊숙이에 있어 보여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의 연애나 전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조금은 마음속에 본인이 조금 더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는 마음이 생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혹은 속상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너무나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지만 그와 반면에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에 있어서 함께 걱정이 오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연인을 얻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신경이 여기 카드에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2번 분들의 5월 연애운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일단 외로움이에요. 5월에 들어서면은 4월보다는 훨씬 더 외로워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첫눈에 반하거나 첫눈에 호감을 느낀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마음에 안 들고 별로다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 단기간에 서로 호감을 느껴서 썸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거나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 볼수록 괜찮고 끌린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모든 것을 알기 어렵고 충분하게 교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거나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과 5월에 연애까지 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앞전의 설명 때문에 별로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건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남을 거듭하고 알아갈수록 좋아하는 마음은 훨씬 커집니다. 연애로 이어질 당시에는 이번 분들의 마음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첫눈에 반하고 짧은 시간 내 호감을 많이 느껴야만 그게 진정한 마음은 아니니까요. 처음엔 비록 그랬지만 오히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되고 그 결실이 5월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사람도 완즈, 나무 막대기가 많죠. 이 사람도 의지가 많고 연애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에게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할 사람으로 보여져요. 처음에 이번 분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마음이 많이 가게 되는 건 이 사람이 적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번 분에게 빠르게 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겠죠. 서로가 처음에는 조금 호감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 보여요. 이번 분들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더 큰 호감을 가지고 빨리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도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게 그 순간만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한테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께서 만나게 될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분이 좋아서 집중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이게 행동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해요. 생각 없이 지금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의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말과 관심의 표현은 미래에 우리 관계가 더 진지하게 발전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상대방의 성향이 단순히 지금 좋고 싫고에 대해서만 치중한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감정에만 충실하다라는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중함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적어도 본인이 뭔가 움직임이 있고 열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연애를 하느냐, 궁합은 어떤가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안정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두 분의 성향이 궁합적으로 아주 찰떡궁합이다라고 할 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하게 서로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맞춰나가야 할 부분들은 존재할 거고 궁합이 나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맞춰나갈 필요는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궁합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뭔가 안 맞는 점이 발생하거나 다른 점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 뛰어넘고 맞춰나가는 식의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에게 치중된 연애가 아니고 반대로 나 자신을 봤을 때도 연애 자체에 내가 너무 빠지고 연애 자체에 너무 기울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추고 안정되게
평온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궁합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대해서 조언, 5월의 전반적인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번 분께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행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정말 최악이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끌리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을 다 표출해버리고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을 다 판단해버리고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이렇게 내가 나중에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놓쳐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100번 만나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아닌 이상 5월에 연이 닿는 사람과는 최대한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번 분께서 친절하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연애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는 최대한 친근하게 우리가 가까운 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5월에는 이 연애를 더 잘 끌고 가고 더 깊게 만드는데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를 하시는 게 궁금해서 5월에 내가 연애를 하게 될지가 궁금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친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감정적으로 단순히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연애를 바란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5월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내 짝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요. 단순히 외로워서 옆에 있어줄 사람을 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이 되는 연애를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고 만약에 누군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짧은 연애를 하고 좀 불타오르지만 순식간에 끝날 연애를 한다면 그 연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연애를 할 바에는 이번 달 5월에 연애를 쉬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본인이 상대방을 좀 집중해서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보여요. 물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혹은 이전에 알던 사람과 또 다른 연인이라는 관계로 발전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나 자신이 아닌 남을 본다는 게 어려운 거긴 하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100% 파악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중하게 고르고 최대한 파악을 해서 오류를 줄이겠다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억지로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좀 인연은 정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게 큰 것 같아요. 인연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이런 마음이 3번 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에 3번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을 봤을 때 일단은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5월에는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기존에 알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알게 될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분과는 굉장히 빠르게 서로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라는 결실로 가는 그 과정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서로의 감정도 빠르게 확인을 하고 또 연애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오히려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썸을 타고 연애로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연애를 하는 게
원하긴 했지만 그냥 아무나 할 바에야 안 하고 만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내 연애 감정이 살아나고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이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즉, 이 사람이 내 연애 세포를 깨워주고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고 또 연애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5월에 나와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3번 분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끌어 나간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더십이 있다, 이끌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굉장히 행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좀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3번 분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회유책도 써가고 어떨 때에는 달래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떨 때에는 조금 강하게 자기 주장도 해나가면서 하나의 면모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리더처럼 다양한 모습, 다양한 기법 같은 걸로 3번 분들을 케어해주기도 하고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통솔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책임감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존중을 하면서도 본인의 주장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약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성향은 감정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전략을 써가면서 3번 분들을 이끌어 나가고 통솔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어 나가고 이 연애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전략이고 이성적인 접근이죠. 단순히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정 표현에 인색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성적이고 조금 본인이 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3번 분께서 미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감정 싸움을 할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을 상대방의 성향으로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연애에 있어서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3번 분과의 궁합은 어떤가? 만나게 되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되는가? 이런 걸 보자면 서로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속도가 빠르고요. 연애를 하고 나서도 그 속도는 계속 빠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고 연애를 하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를 생각했을 때도 속도가 빠른 건 그만큼 목적지에 빨리 도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땐 빨리 가까워지고 빨리 더 친밀해지고 더 돈독한 사이가 되는 그런 공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속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나올 3번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서 말씀을 드릴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3번 분께서 이 연애에 있어서 그리고 5월 전반적인 연애 운을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해요. 3번 분들께서
5월에는 너무 감정적이기보다는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최대한 관계에 있어서 내 연애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지 이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서로가 좋아지고 연애를 하고 나서도 그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내가 적절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더 빨리 가까워지는 것에 비례해 뭔가 서로의 관계에 기복이 생긴다던가 잦은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약간의 트러블적인 문제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3번 분께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셔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적당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막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3번 분들의 지혜로움을 알아주고 적당하게 행동을 잘 할 사람으로 보여서 우리한테 빠르게 가까워지는, 빠르게 좀 더 친밀해지는 장점만 남고요. 단점들은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스스로가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말아야지, 지혜롭게 잘 행동해야지 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두 사람 5월 내에 연애도 충분히 가능하고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서로 완급 조절은 잘 해나가면서 장점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설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연애 이런 게 본인에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특히나 설레임 같은 걸 좀 많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두근거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좀 더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게 지금 좀 많이 큰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4번 분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연애를 하셨을 때, 이전에 연애를 거슬러 봤을 때 상대방을 좀 품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에게 위로받고 상대방에게 기대는 연애를 하셨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많이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와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는 것보다 품어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과는 다르고요. 실제로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4번 분들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 편인데 그런 연애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도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 연애들, 과거에 해왔던 연애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품어주는 역할, 이해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4번 분들께서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4번 분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이해를 바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에 대한 설레임, 두근거림을 추구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막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이고 이런 관계를 지금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에 4번 분들의 연애 오늘 보자면 결과론적으로는 5월에는 연애를 하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월은 4번 분들에게 그렇게 연애에 있어서 좋은 달은 아니라고 해요. 스스로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커지는 달입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할 의지가 있고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누군가 오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충분히 움직일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달이 5월이에요. 그런데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와 연애를 할 수 있고 좋은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5월에는 이성적인 교류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다가온다고 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이 좀 더 심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중뛰게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떠날 바에야 이성적인 교류가 없는 게 나은 달이 사실은 5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설레이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전에는 내가 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애를 하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꽁냥꽁냥 하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런 흐름으로 가기에는 5월은 조금 약한 달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커질 수 있고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 해보자라는 게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애를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마음이 가고 이 사람과 꼭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전체적인 5월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5월은 4번 분들께 연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좋은 달은 아니다. 딱히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벤트도 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풍선처럼 부푼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은 스스로가 차분한 달을 보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이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분들은 주로 이전 연애에 있어서 품어주는 역할, 이해해주고 노력하는 역할에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좀 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물론 연애라는 게 두 사람이 좋아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나도 그렇고 주변에 연애를 하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연애하는 게 정말 더 행복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더 힘들고 마음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온전히 나를 감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4번 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나게 되는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또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게 좋겠고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히 4번 분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일수록 좋겠죠. 본인 스스로가 불안정하거나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안정된 사람이어야지 또 4번 분들을 품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태적으로도 그렇고 안정된 사람을 만나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됨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일 수도 있는 게, 사람 자체가 좀 무겁고 과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감정적으로 들뜬 사람은 4번 분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긴 하지만 이제는 4번 분께서 본인도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이전의 연애들처럼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고 조절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묵묵하게 잘하고 과묵하고 또 책임감 있고 진중한 사람을 만나야지 연애를 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볍고 재미있고 시선을 확 끄는 매력적인 사람도 좋지만 사람을 조금 오래 놓고 보시는 게 4번 분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지, 내 감정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애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대방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힘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4번 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좀 더 이 연애를 끌고 가는가를 봤을 때 4번 분보다는 상대방이 좀 더 연애를 끌고 가는 모습을 하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끌고 간다라는 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갑과 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애를 할 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이 관계를 열심히 끌고 가는 것을 누가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4번 분보다는 그런 역할을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연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뭔가를 이끌고 나가고 싶더라도 그거를 조금 줄이시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연애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4번 분들이 이전에 조금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조금 4번 분께서 나도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나서야 속이 편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내가 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 따로 있지만 내가 마냥 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해해 주는 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더 좋을 것 같고 나도 속이 편하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줄이시고 내가 새롭게 만나게 된 상대방에게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맡길 수 있는 연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에 있어서 4번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가 조급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명확하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한데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급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연애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조급해지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5월에 당장에 뭐 연애 운이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거를 떠나서 나 자신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후의 미래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5월만 보실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가 안정된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도 과묵하고 진중한 사람을 만나야 연애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내 마음에 어떤 안정도 충분하게 가지시고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보는 눈을 낮춰서 연애에 급급한 생활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유지를 해나가는 게 5월에는 가장 큰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불안감, 불안정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연애를 하셨다가 최근에 헤어지셨거나 혹은 얼마 전까지 썸이나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다가 지금은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까지 짝사랑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실패를 했거나 이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즉, 얼마 전까지 그게 연애가 됐든 연애가 아닌 형태가 됐든 내 감정에 동요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은 허전함도 느껴지고 이렇게 혼자 남겨지고 감정적인 공유나 교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태가 몹시 좀 불안정하고 불안한 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섣불리 무리해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함으로써 이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나서기에는, 내가 뭔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에는 나 자신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 감정이 지금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나서기에 스스로가 조금은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분들의 5월의 연애 가능성, 연애 운은 어떤가로 봤을 때 사실 지금 타로를 보고 있는 이 시점이 5번 분들에게는 약간 굉장히 안 좋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전에 있던 감정적인 교류나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고 힘들고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나를 바꾸게 할 사람이 5월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바꿔주기만 하고 조금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완전 180도 바꾸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의 나는 연애, 애정,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최저점을 찍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힘들고 불안정함을 느낀 상태였지만 그게 극복이 되는 걸로 느껴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 인생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끔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5월에는 연인까지 갈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서로가 굉장히 좀 뜨겁고 열정적이게 연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가 많이 좋아지고 애정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5번 분들의 변화 쪽에 조금 더 제가 치중돼서 리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 불안하고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5월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되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들고 내 눈에 멋져 보이겠어요. 예뻐 보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런 상태들을 다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게 5번 분들만 혼자 막 좋아지고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만큼 나에게 감정을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두 분이 5월에 연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까지 바꾸는 사람, 5월에 연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나의 불안감과 주저함을 해소시켜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외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긴 한데, 단순하게 외적인 것만 매력적이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솜씨도 좋고요.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좀 화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단기간에 봤을 때 이성의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5번 분들도 이 사람을 보거나 알거나 만나게 되면 눈길이 확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잠자고 있던 연애 세포를 깨워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눈길이 가서 저 사람 괜찮네, 되게 보기 멋지네, 잘생겼네, 예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고 싶게끔 만드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성적인 어필도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과 손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좀 연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고 말로 들리는 것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연애, 이성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5번 분의 마음에 들게 하는지,
잘 어필이 되는지도 충분히 잘 아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굳이 이런 사람을 뭐 바람둥이네, 여자 만나는 거, 남자 만나는 거 좋아하네, 이렇게 국한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본인이 공략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잘 적당히 공략할 줄 알고 잘 보일 줄도 아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숙하고 연애에 미숙하고 쩔쩔매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씩이나 5번 분들의 불안정함을 없애고 더 나아가서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5번 분들은 어종뛴 사람을 만나면 연애에 주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두 사람 모두가 적당히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5번 분들의 움직임을 불러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연애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만큼 매력 있고 상대방에게 어필이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5번 분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보여져요. 그리고 두 분이 연애를 하셨을 때 연애의 방향성이나 궁합적인 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서로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리딩은 이 사람이 그냥 외적으로 괜찮고 말 잘하고 매력적이기만 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향적인 부분에서도 5번 분들과 굉장히 잘 맞는 편이라고 해요. 윈윈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서로에게 더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그런 모습을 한 궁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단순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두 분의 궁합, 성향적인 부분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 5번 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스스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긴 하죠.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행복해지고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많이 달라지고 이전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길어지면 힘들고 내가 최저점에 있다라는 이 생각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 나한테도 좋을 게 없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조금은 재미있는 취미를 갖는다던가 또 다른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던가 해서 최대한 나 자신의 텐션이나 기분을 좀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셔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부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내가 누르고 좋은 부분, 긍정적이고 행복한 부분을 더 많이 떠올리시는 게 두 분의 연애를 오래 지속하고 또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